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FOMC와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요 지수가 모두 1%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요즘에 계속해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번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6%가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테슬라가 국내장에서 또 2차 전지 영향을 꽤나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 장 걱정의 고리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살펴야겠고요. 또 주요 이벤트들 앞둔 시장의 전략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올해 우리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이 다사다난이 지니고 있는 뜻은요. 과거 금융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특정한 이슈나 촉발된 계기가 한두 개 정도였다라면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복합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기억하십니까? LG 에너지솔루션 IPO를 앞두고 2차 전지 쪽의 수급 이벤트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로 인해 시총 상단의 종목들도 변동이 컸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이슈도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전이 2월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원자재, 원유 가격의 급등의 움직임 나타났고요. 미국의 긴축도 시작이 됐죠. 미중 갈등도 확산됐고요. 2분기는 이것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흐름이었다 볼 수 있겠죠. 미국 연준의 긴축이 가속화됐고요. 아시아 지역의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봉쇄 그리고 제조업 수요가 둔화됐고요. 러시아가 가스 갑질을 하면서 유럽권의 에너지 리스크가 많이 부각됐죠. 3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연준은 75bp를 올렸고요. 유럽과 영국, 호주 등에서도 긴축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로 인해 환율과 국채금리의 변동이 심화되면서 시장은 하루하루가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기억나십니까? 이 트러스 총리 이슈가 또 크게 한 며칠간의 헤드라인을 장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 끝자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긴축에 대해서는 우려가 살짝 줄어들고 있어요.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고요. 중요한 것은 최종금리이고 최종금리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되는가에 시장은 관심도를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슬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감,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폭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 여러 이슈를 안고 또 그 끝자락의 마지막 이벤트를 남겨뒀다 보니까 어제 국내장은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0.5% 살짝 웃도는 하락을 나타냈는데 거래대금이 눈에 띄었어요. 통상 거래가 많이 줄었다, 거래대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코스피 6조는 칩니다. 그런데 6조에 도달하지 못한 어제였다라는 거고요. 어제 끝나는 상황으로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181억 원 매수, 129억 원 매도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뭐 1,000억 원대 이 정도는 나왔었는데 그만큼 매수와 매도하는 모든 주체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이들은 다 FOMC,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텅 빈 수급의 움직임이었죠. 기업 실적 우려가 어제는 조금 대형주의 일부 종목들을 짓누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중국 이슈가 요 며칠 계속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콘텐츠주를 필두로 해서요. 하지만 한동안은 중국 소비 기대감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졌습니다. 물론 FNF는 오르지도 못한 채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또 추가된 이벤트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의 정상교류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한중 외교회담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뉴스 나왔고 큰 이벤트 있으니까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분위기로 바뀔지는 오늘 한번 장 후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품귀 현상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감기약, 음압병동 뭐 여러 가지 품귀 현상을 거쳐왔었고
지금 중국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원료, 의약품 사재기 등등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최근 국내 장에서도 관련해서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중환자실 인공호흡장치주가 급등을 하는가 하면요. 가정용 체온계 업체가 상승했고요. 감기약 해열제, 감기약 원료 의약품 업체들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진단키트주는 지난주 이후 상대 강도는 떨어진 상황이고요. 비강 스프레이, EV 수성 같은 경우는 뒤늦게 관련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또 초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시세 연속성을 띨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에서는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CPI 나올 때마다 그날 S&P 500의 상승률을 같이 표기를 하며 모아왔는데요. 지난 11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스닥이 7%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발표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CPI 컨센은 7.3%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상회 혹은 하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죠. 기관별 CPI 예측치를 봐도 제각각입니다. 7.2에서 7.5. 가장 많이 조금 언급되고 있는 건 딱 컨센 수준의 7.3이기 때문에 컨센을 맞춰줄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의견들이 참 분분하죠. 바쁜 연준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기자가 또다시 트윗을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들도 엇갈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네요. 지금 긴축에 대한 우리 그간의 흐름을 보면 1단계로는 정말 빠르게 과거 인상 시기보다 고강도 긴축을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다. 속도가 감소하는 시기고 그리고 내년 봄, 여름경에는 3단계 터미널이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중요한 기간의 문제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FOMC 연준 점도표 본 이후로 계속해서 점검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닉은 연준 인사들도 의견들이 너무 제각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비둘기파 쪽에서는 인플레 전쟁이다. 빠른 긴축은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매파적인 인사들은 어설픈 인상은 나중에 역풍이 심하다. 침체 없이 인플레 잡기 어렵다. 인플레 잡다가 온 침체는 금방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연준 인사들도 이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가늠하기 어렵겠습니까? 지금 시장도 긴가민가합니다. 오늘 나온 낙관적인 의견을 본다면 월가에서는 유가가 작년 12월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 줄어들었을 것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7.7에서 7.3 증가율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비관적인 목소리는 너무 낙관적이다. 만약에 이러다 더 높게 나오면 어쩔래?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낮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근원 CPI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6%대 초반이 아니라 만약 5%대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적정한 그 어느 수준을 맞춘다라는 게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속 하락했다라는 이슈 속에 일단 시장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거비 공식 지표 반영은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CPI보다는 많이 떨어질 거야 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시장인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건 원자재 쪽이에요. 국제유가, 브렌트유, 천연가스가 모두 다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에서 때 아닌 한파가 왔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 영향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반적으로 11개 섹터가 다 올랐습니다. 반도체 쪽도 탄력이 꽤나 괜찮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긍정적인 월가 시각이 등장하며 2% 이상 상승이 나타났죠. 하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이겁니다. 테슬라 6% 이상 급락. 어제 장에선 다른 종목이 다 빠질 때 혼자 올라간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 2배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이미지 급락 소식에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또 리비안이 벤츠와 유럽 전기차 생산 협업 계획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에 떨어지는 소식 확인이 됐습니다. 전기차 쪽이 오늘 좋지 못했어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퐁까지 줄줄이 하락을 나타냈고요. 일단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석유 가스 쪽은 올라줬네요. 반도체 쪽도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 아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의 하락에 초점이 맞춰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테마성 이슈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이슈적 측면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을 또 부추기는 내용은 전달이 됩니다. 이번엔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어요. 어제는 페트로 위안화 이슈로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 다뤄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한다라는 소식과 중국이 이에 대해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한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미중 갈등이 또 반도체 시장에 한 번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일부 우려감 등장하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테마 보죠. 정신없는 울트라 테마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잡아드립니다. 한 달 사이에 테마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가 전해드렸고요. 어제는 또 콘텐츠 쪽이 추가적인 시세를 냈죠. 오늘 살펴볼 만한 내용들로는 올해 내년과 내후년 한국 방문의 해로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이슈 타고 그냥 일정적인 측면에서 리오프닝주 갈지 저희 살펴야 되겠고요. 한중 외교회담에서 시주석 방한 등의 정상교류 앞서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쪽의 이슈가 들린다면 무역이 많아진다 해서 화장품 이렇게 어제 빠졌던 종목들도 다시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보행 보조 로봇 공개가 임박했다라는 이슈, 로봇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초급등으로 연결되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유럽 판파와 미국의 천연가스가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GSA,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 테마들 오늘 한번 장중에 그냥 즐겨보는 묘미 정도로 남겨두시고요. 저는 짤막하게 건설기계 살피고자 해요. 네, 저는 오늘 방산 쪽 집중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서 증시 이 주요 종목들의 좀 성적표를 한번 볼 텐데요. 약세장에서도 빛났던 우등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올해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200에서 총 10종목을 뽑았는데요. 그중에 총 3종목이 방산주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항공우주가 44% 정도 올랐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2% 정도, 현대 로템도 36%가 넘게 올해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부분과 K방산, 이 무기가 폴란드 쪽으로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부분, 빈살만의 방한 등이 이들 주가에 탄력적인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 체크해보면 물류라던가 2차 전지, 신재생 관련주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이 3대 방산주의 근황은 어땠을까요?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은 태조 이방원으로 한창 주목을 받았던 이 방산주가 지금은 머니무브 현상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올해 정말 8월까지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전쟁, 거기다가 폴란드 수출 계약들이 마구 쏟아지면서 8월, 9월쯤에 정말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과 재료가 좀 노출됐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동안의 수주를 따냈던 부분이 4분기 실적에서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 또 2023년에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했었다가 최근에 이 엔터라던가 유통, 카지노 쪽으로 중국 리오프닝 쪽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체크해봤듯이 올해 들어서 연중으로 봤을 때는 40%가 넘게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는 20% 이상 줄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비츠로테크가 4%대로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등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방산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보잉이 3%가 넘게 올랐고요. 개별 호재도 있었고,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노스룹 그루만 등등 다들 빨간불을 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미국 방산주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미국 방산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쪽에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스럽 그룹만을 좀 체크해 볼 텐데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15%가량 빠지는 동안에 이 종목은 42%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달에는 대형 로켓인 안타레스의 발사도 성공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경쟁사인 레인시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16%가량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주가는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르테미스 1호가 귀환한 부분도 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놓고 있는데요. 코엔에서는 내년에는 민간 항공 우주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2024년부터 25년까지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레이시온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20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우주 관련된 종목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내 방산주들의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방사청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8년까지 약 1,9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KF-21에 탑재 운영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의 체계 개발을 착수한다라는 건데요. 체계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요. 시제품의 제작에는 여러 가지 주요 방산 기업들이 속해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관련주들이 이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주 대박을 이끌었던 K방산주들 수출 감소 시에 주요 달러 매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등 폴란드 군비청과 함께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수출액이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연내 수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라던가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폴란드 쪽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전체 대금의 30%가량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벤트는 단기성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산업 쪽이 앞으로 조선주처럼 이러한 수주들이 달러원의 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환시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K방산, 이 해외 고객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15일에 7개국의 국방 고위 관계자들 총 52명이 대거 방한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K방산 쪽에 구매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천검과 천무의 실사격 시범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기업에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추가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져서 간략하게 한 줄씩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육군 총장이 12일부터 17일까지 레바논과 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천무의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화는 이번 주에는 대우조선의 인수 본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3개국에서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들어가서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단독 기사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이 올해 들어서 K방산 수주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채용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시험 발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또 단독이지만 에스토니아에서 한화의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정부 정책 모멘텀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방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경제 로드맵도 발표를 하면서 우주 관련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29일에도 항공과 방산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진만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위산업 쪽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쪽도 살짝만 보고 갈게요. 건설 기계 섹터가 어제 시장 대비 선전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굴착기 판매량이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힘이 돼줬고요. 중국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은 언제나 인프라 투자에 쓰였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에게는 사실 겨울 시즌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를 누릴 것인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건설 기계 섹터 업체들의 모멘텀은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프라 법안 내놓으면서 도로철도 상수도 다 뒤집어 엎어서 새 걸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모멘텀을 받았었고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완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 광물을 캐내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중남미, 중동, 인도네시아 같이 자원 보유국의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이쪽으로 건설 기계업체들의 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라고도 하네요. 여러 모멘텀을 안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이런 투자가 확 쪼그라든다면 어쩌나라는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건설 기계 섹터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취해보고요. 가나 안 가나 볼까요? 콘텐츠가 요즘엔 정말 강해요. 네, 버킷 스튜디오가 어제 또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고 나머지 관련주들 보시는 것처럼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아바타2 매진 열풍 거기다가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로브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계속해서 호재들이 추가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 전략도 시간 된다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전략 챙기러 가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괜히 CPI랑 FMC 앞두고 뉴욕장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어제 국내장은 정말 아무도 뭘 안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일부 테마 종목들 제외한다면 좀 잠잠했지 않아요? 네, 사실 아이디어 회의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맞아요. 이제 도대체 무슨 이슈를 다뤄야 될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일단은 뭐 각설하고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는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이제 내년까지 아마 여파가 있을 정도로 큰 이제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늘 발표된 CPI는 그렇게 큰 이슈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눈은 여태까지 이제 올해 그간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었던 이슈, 금리 인상 이슈는 얼마만큼 오를까 해서 이제 내년을 좀 벌써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유지를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고금리가 꺾이는 시점이 경기 침체 절정기입니다. 근데 이 절정기를 과연 주식시장이 얼마만큼 잘 버티는지. 그래도 생각보다 저는 금리 인상 시기를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처럼 재미없는 시장이 내년에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폭락장이 나오게 되면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는 일부 시장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FOMC에서 발표된 점도표, 즉 내년에 얼마만큼 올릴지와 얼마만큼 유지를 할지
파월의 발언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대응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이제 5대5의 싸움이죠. 이제 반반 싸움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승률이 90%가 넘지 않으면 굳이 반반 싸움에 참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접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신 분들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속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게 설사 CPI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FOMC에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발언이 있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지속세가 꺾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대5 싸움 하시지 마시고요. 9대1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즉 FOMC 이후 파월의 발언 이후에 시장 이제 주식 시장을 다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한 3일 정도는 정말 내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금요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의 심리로 일단 태도로 대해보자라고 시장에 대해 코멘트 달아줘요. 중국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서 제가 간략하게 화면을 통해 정리했지만 키트주도 있고요, 의약품도 있고요, 상비약주도 있고요, 병동 엄청 많아요. 비강 스프레이주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일 먼저 다뤘습니다. 그럼요. 네, 그죠. 이제 이게 단발적인 이슈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어제는 유럽 쪽에서 이제 의약품 관련된 항생제 이슈가 있어서 부족하다. 네, 예. 그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 저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말로 큰 이슈가 터지려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흔들흔들한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와야지만 관련해서 하나 둘씩 관련 속보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되면 또 절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일단 올랐을 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요. 분명히 2, 3일 정도 쉬어갈 때 또 이제 흐름 자체가 다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싸게 살 수 있을 기회는 또 주어질 것이고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한두 번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겁니다. 어제는 또 이제 이제 그 호흡기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섹터가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sek터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세부 섹터가 존재를 예를 들어 오늘 키트 관련된 이슈 쇼티지 기사가 또 나오게 되면은 또 키트주가 오르겠죠. 분명히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테마를 다 드실 수도 있는 그런 손빠르기가 계신 분들은 재미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나기 좋은 섹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시세 때까지 쭉 끌고 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치고 빠지는 일명 잽잽이 전략을 하면서 이익을 챙겨 나가고 테마에선 테마대로 수익을 내고 길게 갈 건 또 따로 본다라는 거죠. 자, 콘텐츠 쪽은 조금 달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마스픽에 11월 25일 종목에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20%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드디어 지렁이가 용이 된 느낌인데 스튜디오 드래곤 끌고 가요? 어제 또 유난히 매동이 좋더라고요. 이제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드디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본전권에 도달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다. 제가 원래 이 정도 되면 팔으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됐다라는 말씀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 혹은 약간 손실이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방산이죠. 앞서 수정 앵커가 일정과 이벤트 내용을 정말 다 추려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방산주 다시 한번 힘낼까요? 네, 워낙 정리를 잘해서 제가 할 게 없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형적으로 좀 성장이 된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한 번 더 고점을 뚫으려면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더 강한 이슈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조정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유럽 쪽으로 이제 출고가 돼서 이제 유럽 항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군비 지원을 많이 했죠. 이제 장비도 많이 지원했는데
그 국방 공백기에 생산량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 한국 기업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비싸고요. 독일은 안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납기를 빨리빨리 맞출 수 있는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계약으로 인해서 섹터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당연히 유럽은 웬만하면 다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차 쪽이죠. 현대 로템이 계속적으로 저는 원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잠수함을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다까지 컨택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즉 이제 땅의 현대 로템이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딱 두 종목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그만큼 탄력성이 좋겠지만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외형적인 성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두 기업들 정도로 압축해서 공략하시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왔고 딱 지금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 전략 가져갈게요. 건설 기계 쪽도 들어가 봅니다. 앞서 짧게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건설, 뭐 굴삭기 이런 것들이 판매될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기도 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 고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죠.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우와 할 정도로 올랐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방산 쪽에서 보여주는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한번 꺾일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꺾이지 하면서 이제 매수 시점보다는 매도 시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기계 쪽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내년도가 되게 돼서 경기 침체가 되게 될 경우에 당연히 토목 쪽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에서 이슈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글로벌 이슈들도 존재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내년 정도 되면 정말로 현실화가 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 먹거리를 기대하면서 분명히 한 번 정도 조정이 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때 가서 신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정말 평균 단가가 낮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제 매도 시점을 현재 구간에서 매도 시점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분명히 플러스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정과 상승의 그 구간에서 이제 평균 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 구간에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좀 정신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현대건설기계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형적인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이제 이격도가 언제 꺾일지가 사실 고민이긴 하지만 분명히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 보실 분들도 있고요. 평균 단가가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 밥켓이죠. 블록딜 관련 이슈로 좀 많이 빠졌는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두산 밥켓이 가장 매수하기는 좀 좋은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큰 악재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부산 밥켓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말씀 죄송해요. 저희가 앞에 브리핑 시간을 많이 써서 자꾸 옆에서 쌤한테 이렇게 우리 빨리 얘기하자라는 사인을 드렸는데 혹한이 온다 동파 관련주 진만스픽입니다. 이건 트레이딩 관점이겠죠? 네,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한파가 사실 출근할 때 그렇게 추운 거는 못 느꼈는데 저도요. 네, 이제 오늘 뭐 역대 최고 일교차라고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관련된 이슈 한번 분명히 오늘 시장이 또 마침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또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으니까 한 세 섹터 이제 종목 정도 다뤄볼 거고요. 일단 계량기가 동파가 될 경우에 이제 옴니 시스템이 평상시에 많이 올랐고요. 염화칼슘 만약에 대설이 와서 작년에 유난히 이제 강남역 쪽에서 이제 많이 좀 사고가 많았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염화칼슘 뿌릴 때는 태경 BK와 유진기업 두 종목이 보통 많이 시세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한 종목 더 다루면은 도로 전기장판이죠. 열선 관련해서는 이제 지에넌 에너지가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도 있다. 이제 혹여나 이제 동파 관련돼서 기사가 나올 때 어떤 종목이 좀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적인 섹터와 지역적인 종목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은 재미없는 시장에 잠깐의 즐길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한번 네 종목 정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저희가 ASR 종목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더 끌고 가자고 주셨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익을 챙기고 다시 진입 시점을 노리자 이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절반 정도만 일단 파시면 절반만? 좋을 것 같은 게 아직 키트 이슈가 크게 안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개별적인 좀 이슈로 좀 올랐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2만 원대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어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 절반은 진단 키트 관련 이슈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놔둬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시각 점검했습니다. 진만쌤과 오늘도 같이 정리했네요. 고맙습니다.